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근현대사 한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구입니다. 김구인데 이 김구 노선대로 갔으면은 대한민국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현대사 인물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분 중에 하나가 이승만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를 국민들이 따라갔으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승만을 김구보다 더 높게 평가해야만 옳은데 왜 김구를 이승만보다 더 높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족주의가 애국심, 국가주의보다 더 위에 있다. 민족이 국가를 압도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가치관입니다. 민족보다 이념이 더 중요합니다. 민족보다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우리가 왜 분단되어 있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민족이 국가보다 우월하다면 당연히 통일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보다 이념이 뭐냐? 정치체제죠.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도 북한 노동당 정권하고는 함께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서로 딴 살림을 차린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민족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미합중국이란 국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 민족보다 국가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다른 민족이지만은 나는 미국이란 국가에 충성한다. 미국이란 국가의 자유, 평등, 행복 추구권에 동의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민족이 달라도 국가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민족은 다분히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국가는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민족은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민족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고, 국가를 세운 이승만이 민족주의자인 김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김구를 들어서 이승만을 치고 부정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이렇게 국가를 부정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부정하고 또 한쪽에서는 민중의 이름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대한민국은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자, 이른바 민족주의자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 김구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분이니까 과연 그만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데 김구 노선대로 갔으면 대한민국은 설 수 없었고, 아마 우리는 지금 공산 치하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일성이한테 이용당해가지고. 이 점을 알고 김구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잘못한 점을 알아야 되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잘한 점도 알아야 된다. 사람을 객관적으로 두루두루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차원에서 제가 한 문서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문서는 누가 쓴 문서냐 하면은 당시에 1948년 아직 건국되기 전 8월 15일 이전 1948년 7월에 한국에 와 있었던 중국 대표, 그때 아직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민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국이고
중화민국 장개석 수반이죠. 그 중국의 대표니까 막 대사격이겠습니다. 유어만 공사직 한번 갖고 있습니다. 유어만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입니다. 당시 이분은 UN 한국위원회의 중국 대표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을 UN이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기구가 UN 한국위원회입니다. 거기에 파견된 중국 대표였습니다. 유어만 공사. 나중에 이분이 대만 정부의 UN 차석 대사도 지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에 돌아가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1948년 7월 11일 오전 11시 자택으로 김구를 방문합니다. 김교장이겠죠. 김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것을 영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국에 보고하고 한부를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문서가 이화장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인수 선생으로부터 제가 이것을 카피를 받아가지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김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어만 김구 이렇습니다. 유어만 씨의 이제 이야기가 조금 긴 편입니다. 요 대화록을 읽어보면은 당시에 상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김구의 입장이 또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어만이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나는 김구 선생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생님의 어떤 면보다도 정직한 분이라는 점에서 존경해 왔습니다. 나도 비록 외교관이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부임하게 된 것은 나로서는 최초의 외교관 임무입니다. 오늘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지 모르지만 정직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입니다. 김구는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유어만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UN 위원단의 한 사람으로 상해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며느님과 아드님께서 지금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음씨도 선생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나를 통역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래서 자주 여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김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하가 말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없어도 귀하를 위하여 통역할 사람은 있어요. 유어만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오철성이 보내는 편지를 갖고 있는데 공사관에 두고 왔습니다. 중국 외무장관 왕시굴도 직접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장개석 총통께서도 편지를 직접 서러워하였는데 외무장관이 오늘 대화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쓰시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세 통의 편지가 같은 메시지를 선생께 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승만 박사와 협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가 남한 정권을 수호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중국 격언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형제들이 다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선생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해도 소련이 지배하는 세계 공산주의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는 다 형제들입니다. 나는 선생의 아들 김신을 나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듣기 거부하시더라도 아들이 자신의 아버님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선생께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가담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만 제발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적 적수로서
서로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김구 심각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나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최측근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라 당신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죠.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내 친구들이 좋아하든 않든 간에 귀하는 기다려 주실 거죠. 유어만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지 않도록 권하고 싶어요. 저에게 부과된 메시지 전달은 끝났으므로 허락해 주신다면 선생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저의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구, 찬성은 아니지만 예의상 승낙한다는 표정을 지음. 유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승만 박사에게 선생과의 협조 가능성을 타진할 때마다 그분의 대답은 변함없이 만약 그가 나와 함께 일할 생각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다가가 환영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박사께서 부통령직을 선생에게 제의하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나는 귀하께서 그런 자리를 초월하신 분이라 그런 점에 대하여 제가 언급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부통령 같은 것은 집어치워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께서 이 박사와 협력하시고 싶다면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적어도 많은 사람들과 당황하고 있는 선생의 지지자들에게 우익진영의 단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께서는 애국활동의 찬란한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선생께서 최근 평양에서 열린 소위 남북한 지도자 협의회에 관계하신 일은 그런 기록에 타격이 되었습니다. 북중국에서 조선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포로가 되면은 목숨이 아까워서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김구 지지자들입니다. 그분이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의 모든 동지들은 선생의 찬란한 과거 업적이 이런 식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나를 자신들의 협력자라고 간주합니다. 내가 귀하게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내 입장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남한 정부에 참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하도 알다시피 이 박사는 한민당의 포로가 되어 말하자면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내가 만약 정부로 들어가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내가 바깥에 머무는 게 낫습니다. 나는 그 더러운 정치판에 정치 싸움에 연관되는 게 싫습니다. 유어만이 이렇게 또 봤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오히려 바깥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정부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논리를 갖게 합니다. 이 박사께서는 한때 선생님의 동지이셨던 신익희, 이범석, 이청천 씨 같은 분들을 휘하에 두고 있습니다. 선생께서 참여하셔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게 한민당 뜻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박사께서 국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싶으셔도 혼자서 그 정당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선생께서 정부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견제하면 이 박사를 강화시켜 줄 것이고 만약 버리신다면 이 박사를 한민당의 수중에 떨어지게 할 것인데 선생께서도 한민당이 국가의 운명을 견제 없이 함부로 농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김구는 이렇게 답합니다. 정치 싸움 등 이미 말한 것을 되풀이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구나 나는 한 특정 정당의 비방전에 의하여 반미주의자로 광범위하게 색출당하였습니다. 나는 중국과 미국만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이웃나라라고 생각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정부를 구성할 때
그 안에 있으면 미국인의 동정심에 찬물을 끼얹어 국가 이익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유어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틀렸습니다. 이 박사도 한때 반미주의자로 악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어 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결국 한국인의 고유한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 선생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은 결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장군도 명예롭게 창피를 당하지 않고 소환될 것입니다. 가도 괜찮습니다. 귀척이 단결하고 유엔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미국 측이 떠나가는 일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김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화는 중국이 한국을 인정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엄은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국, 미국, 영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구, 미국이 지금 입장을 물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유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확고하게 지지하니까요. 여기서 보면 김구는 한국의 건국이 선포될 때 미국, 중국 등이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 그 정부를 인정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뉘앙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김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서는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북한군이죠. 그것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기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구가 평양에 가서 뭘 봤느냐? 막강한 북한군의 능력을 보고 그동안에 러시아가 이렇게 강한 군대를 키웠구나. 이제는 러시아가 이런 군대를 써먹기 위해서 남한으로 보내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되어 있더라도 무너질 것이고 결국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주 속마음을 터놓은 겁니다. 그는 굉장히 비관적인,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건국을 더 반대했다 하는 속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엄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거에 러시아는 2번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으로부터, 또 한 번은 요동반도로부터 물러났습니다. 유엔을 통하여 세계 여론이 일어나면은 러시아는 그 충격 앞에서 다시 굴복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정부가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꼭두각시인 것처럼 미국의 꼭두각시라면 나는 선생님께서 어느 쪽과도 협력하지 않으려 하는 입장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유엔의 지지 덕분에 한국 정부는 주권 국가가 될 것이고 통일을 성취할 기지가 될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한국이 약하게 보일수록 선생께서는 조건 없이 건국을 위하여 투신하여야 합니다.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또 유엄한 씨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꼭두각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한국 정부를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북한 정권은 소련군 대위인 김일성이가 박헌정과 함께 스탈린한테 불려가 가지고 면접시험을 통해서 지도자로 간택된, 그리고 소련이 헌법 조문까지 만들어서 준, 국호까지 결정해 준 그런 꼭두각시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맞서가면서 특히 미 군정 당국과 싸워가면서 그리고 공산당의 방해를 물리쳐가면서 세운, 그것도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세운 정통성 있는 정권이다. 당당한 주권 국가다. 미국의 앞잡이가 아니다.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이 약한, 출범했지만 이 약한 나라를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통일을 성취할 기지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엄한 이 외교관이 아주 이분이 말하는 그 어휘력이 참 좋습니다. 비록 한국 정부는 남한에서 세워졌지만은 통일을 성취할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구가 이 순간에 아주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부 희망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 의문이 듭니다. 평양에서 김규식이 서명한 이 평양에서 발표한 남북한 이 소위 정치인들, 그러나 공산당이 주도한 것이요. 4.3 성명서, 1948년 4월 30일 성명서에 있는 한 구절, 외국군이 다 철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수해도 내전은 없다. 내전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전이 없다. 그럼 이것은 김구가 자신을 속인 거 아닙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럼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그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면은 더 확실하게 북한군이 내려오도록 이 길을 열게 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김구의 의도를 아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번역한 다음에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이 대화록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독립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김구 두 사람의 지도자가 반공 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독립운동이 좌익의 주도권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위에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2년 정도 김구의 정세 판단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김구를 떠받들어 가지고 김구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것을 높이 축혀 올리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을 부정하는데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1948년에 김일성에 의해서 이용당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거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사후에도 이번에는 한국 남한의 좌익이 또 김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승만을 치는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김구 선생이 저승에서 아마 통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